가볼게요. 먼저 블랙라벨부터 먼저 질문 받을게요. 더 개념 블랙라벨.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주간 테스트 있습니다. 방학 가기 전 마지막 주간 테스트. 그래서 학교 방학이 이제 우리 학원 방학 시간표 하기 전에. 자, 가볼게요. 모르죠. 이 새끼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점수 나오면 이거 하는데 후두겨 패든가 해야지. 자, 86쪽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더 개념 블랙라벨 86쪽입니다. 자, 86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87쪽 질문이요. 88쪽. 이번에 쉬웠죠, 원방. 89쪽. 90쪽. 91쪽. 92쪽.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92쪽에 요거 자체 방정식 굉장히 중요한데 잘 했길 바래요. 자, 요게 93쪽 질문이요. 몇 번? 3번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야,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인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세 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 외심. 그럼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저번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애들이 가장 어떻게 많이 푼다 그랬지? 그림으로 보여주면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나 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삼각형의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 하면 돼? 지우야, 우리 일단 이 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둘까? 이 점을 A, B. 그치? 이걸 A, B라고 두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제일 흔한 풀이는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 이 모든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용해서 찾는 것도 있고, 우리 저번에 내가 특별한 거 하나 알려줬잖아. 수연아, 무슨 공식 써도 되지? 넓이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같다? 4R분의 ABC. 요거 갖다 접근해가지고 또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도 된다라는 거. 언니, 그럼 여기서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요 세 점을 구할 거니까 무슨 공식 갖다 찾을 수 있어? 신발끈 공식. 그래서 얘 갖다가 신발끈 공식으로 넓이 구하고, 이건 세 변의 길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요거 찾고 요거 찾아서 곱한 걸 4R로 나눴을 때가 넓이와 같다. 그럼 여기서 바로 외접원의 넓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고 안 나오면 말해주세요.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6번까지 진짜로? 몇 번? 6번. 자, 6번 한번 가볼게. 자, 원점 O와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야, 이거 6번 별표 치세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이게 자체 방정식이잖아. 자, 한번 6번 문제 가볼게. 저는 학교 시험에 이렇게 6번처럼 살짝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원점이 여기 있었어요. 요렇게.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4,6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20인 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요 위에 점 P가 있나 봐요. 그래 놓고요, 요 원점부터 P까지 거리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봐, 수연아. 이게 1대 3이면 여기에 점을 딱 하나 찍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저것만 있을까? 아니겠지. 누가 지금 돌아다닐 거야? P가 돌아다닐 거야. 그럼 P가 한 요쯤에 왔다고 칠게. 그럼 이번엔 이 길이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 요 점 찍고. 그러다 보면 P가 저 반대쪽에 가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이렇게 선 그었을 때 또 1대 3이니까 요쯤에 점 찍고. 그러면 도대체 요런 점들을 수만 개를 찍었을 때 마지막 도형이 무슨 모양이 나올 것 같냐? 나도 원이 나올지 직선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체 방정식이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 P점이 돌아다니니까 P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둘까요? A, B라고 둬볼게요. 이해가, 수연아? 이해가지? 자, 그래 놓고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원점과 P점을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 내분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0,0과 A, B를 1대 3으로 한번 내분해보자 이거야. 그럼 재원아, 이거 누가 질문했지? 정현이었나? 정현아, 이거 내분점 한번 구해볼래? 몇 분의? 4분의 A, 4분의 B.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요런 점들을 찍을 거거든? 근데 물어볼게. 얘가 무슨 좌표야? X좌표.
얘가 무슨 좌표야? Y좌표야. 그래서 우린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A는 4X, B는 4Y라고 바꿀 거야. 근데 그럼 얘를 A, B는으로 고쳐서 어디다 넣으실 겁니까? 자, 물어볼게. 정연아, 요 A, B는 지금 어디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죠. 그럼 우리 수학에서 위의 점 하면 뭐 할 수 있지? 대입. 그래서 너는 요 점을 요 원에다 대입했을 거야. 그럼 아마 식이 요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A는 B는으로 고쳤으니까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대입하면 무슨 식이 나오냐? A 대신에 4X를 넣으면 요렇게 나올 거고 B 대신에 4Y를 넣으면 요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죠? 개수가 무조건 몇이라 그랬지? 1. 그럼 조심하세요. 요거 4로 묶으면서 제곱해서 나가니까 뭐로 나가요? 16. 그래서 얘가 16으로 나가면서 x-1의 제곱이고 여기도 4로 묶으면서 제곱해서 나왔으니까 16이고 여기 조심하세요. 4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다. 그거는 20이다. 그래서 양쪽을 다 16으로 나눈 바로 x-1의 제곱 y-2분의 3의 제곱은 16분의 20이니까 4분의 5인 바로 이 노란 색깔 점들을 다 찍어보면 요런 원이 나오나 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은 1,2분의 3이면서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인 원이 나왔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선생님 얘를 일반형으로 나타내달래요. 자, 일반형으로 나타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y 자, 요거 1 더하기 2분의 3. 그럼 2분의 5인데 얘가 넘어오거든요. 4분의, 아이고, 숫자가 더럽다. 이거 그냥 쓸게.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4분의 4, 1이네. 그럼 얘가 플러스 2로 바뀌겠다. 문제가 뭐뭐뭐 더해달래? A, B, C 앞에가 다 플러스니까 A는 따라서 마이너스 2, B는 따라서 마이너스 3, C는 따라서 2. 요렇게 정답이 되겠다.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겠네. 전 무조건 이번 학교 시험에 자체 방정식 전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자, 그럼 1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품. 자, 1품 질문 받을게. 자, 1품도 크게 어려운 게 없었으면 좋겠네. 저번에 숙제를 제가 16쪽, 17쪽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16쪽부터 질문해 볼게요. 자, 16쪽 질문이요. 잠깐만, 제가 번호가 아예 안 들렸어. 몇 번? 5번보다 빠른 번호. 3번보다 빠른 번호. 없지? 그럼 3번부터 가면 되겠네. 자, 3번에 1등급 플러스라고 돼 있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3번 문제 보시면 1등급 플러스면 그 이상이라는 건가? 어렵다는 건가? 자, 한번 좌표점 한번 찍어보자, 이거. 자, 첫 번째 마일, 0이 A래. 저기 A, 마일, 0 하나 찍고 그 다음에 2,1이면 한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찍고 2,1, B에 2,1 찍고 그 다음에 C가 4,4면 3, 4, 2, 3, 4 요 정도에 C 4,4 찍고 그 다음에 D점이 5,4면 오 땡큐 여기는 5고 4는 한 이쯤이 될 거잖아. 여기에 D점 5,4를 찍었어. 그랬더니 문제가 한 점 P가 돌아다니고 있고 자 이거 끝났다. 이거 너무 질문하시면 좀 서운하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P점이 여기 있잖아. 선생님이 한번 요걸 이어볼게. 하나 둘 셋 넷 요 4개 노란색 직선이 가장 짧을 때를 찾아달래.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에서 보면 길이들 위에 혹시 제곱이 있나요? 없죠. 제곱이 없으면 내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이게 다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 다 길이가 루트로 나와. 그럼 아시다시피 얘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해. 산술적으로. 산술이 선생님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계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못 풀고 실질적으로 루트 있을 때 뭘 써야 된다? 바로 기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기하적으로라는 게 뭐예요? 그림을 보고 이럴 때가 최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길이들이 결국엔 잘 생각해봐. 내가 학원인데 A 지역 갔다 B 지역 갔다 C 지역 갔다 D 지역 갔다 오는 게 결국엔 가장 짧았으면 좋겠으면 결국엔 얘는 이 P점이 어디 있는 게 정신 상태가 딱 좋냐? 바로 요렇게
이 직선의 교점, 바로 P점이 여기 있을 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최소값 플러스 이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언니 그럼 일단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러네, 얘는 다 구해달라네. 그럼 구해볼게. 일단 최소값은 결국엔 따로따로 4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가 직선될 때니까 결국 길이는 A와 D 사이 거리와 AD 더하기 그 다음에 C, B 사이 거리가 가장 최소값이다. 그럼 점과 점 사이 쓰면 36 더하기 16, 52 더하기 4 더하기 9, 그럼 루트 13. 혹시 얘가 뭐 나와? 2루트 13인가요?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없어요? 오늘 지가 그 스파게티. 그럼 얘가 2루트 13이니까 계산해서 얘는 3루트 13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하지? 그때 K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K가 되겠네. 선생님 그럼 그때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좌표는 제가 지금 당장은 못 구해요. 설마 얘를 A, B라고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다 거리 구해서 더한 게 얘 나온다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 점은 이 두 직선의 뭐랑? 교점이랑 똑같으니까 먼저 A, D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6분의 4, 3분의 2, X 마일 넣었더니 0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요 직선과 요 직선 구할게 2분의 3, Y는 2분의 3X 2 넣었더니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뭐랑 같다? 교점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혹시 이거 교점 뭐 나와요? 구하신 분들? 한 명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소진아 혹시 뭐 나와? 포인터로 찾아야 돼요. 그래 이거 혹시 맞으신 분 혹시 5분의 16, 5분의 16, 5분의 14? 5분의 16, 5분의 1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 구해달라 그랬어? 저거 다 더해줘. 그럼 더하면 5분의 30이니까 6 더하기 저거 제곱한 거. 숫자 엄청 큰가 본데 그러면? 6 더하기. 그럼 답은 6 더하기 9 곱하기 13이니까 6 더하기 9, 3, 27. 117. 답은 123이 정답이면 우린 일단 틀리지 않고 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 그래서 얘들아, 거리합의 최소값인데 루트 없으면 무조건 기하적으로 풀어야 돼. 무조건 직선 만들면 돼. 하지만 루트가 여기 제곱이 붙었어. 그럼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제곱이 붙었을 때는 산술적으로 풀어야 돼. 진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얘가 A에 관한 또는 B에 관한 2차식이 나왔을 때 그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가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5번 전에는 없죠? 그럼 이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자. 일품입니다 지금. 자, 근데 그 프로그램, 그 스파게티 프로그램은 갑자기 왜 생긴 거야? 원래 해? 그래? 이렇게까지 방학을 앞두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5번 한번 가볼게. Y는 자, 얘들아, 이런 문제는 참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 안 줄 거예요, 절대. 난이도 하예요. 저거 n값으로 웬만하면 안 묶어줘요, 학교 시험은. 여러분들이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자, Y는 X제곱이면 일단 너무 이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m값에 관계없이 몇, 마이, 0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나 봐. 뭔지 몰라, 나도. 뭐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해지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때 1사분면점과 2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하나를 P, 하나를 Q라고 두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우린 저 P점과 Q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점. 그래서 우리는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같다고 둘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왔을 거고, 선생님 얘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린 미안하지만 여기서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둬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처음에 나오는 문자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P점을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두고 Q점을 베타, 베타 제곱이라고 둘게. 그래 놓고 얘들아, 2차식 주고 근 주면 일단 의무적으로 써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과 계수의 관계도 일단 써놓을게. 써먹든 안 써먹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근데요 OPQ 삼각형, 자 제가 파란 색깔로 나타낼게요. OPQ 요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냐면
요 새끼가 직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러면 뭔가 어디가 90도라는 거죠? 그럼 여긴 100% 90도는 아닌 것 같아. 그 우리는 이쪽이 90도이거나 이쪽이 90도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번은 뭐냐면 PQ랑 PQ 기울기랑 OQ 기울기. 왜?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면 PQ 기울기랑 OQ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가 90도면 이번에는 OQ 기울기랑 OP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 첫 번째, 선생님 PQ 기울기 찾아보시죠. PQ 기울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샤랄라 샤랄라 약분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요. 그리고 OQ 기울기는 아시다시피 너무 이뻐요. 그냥 베타 마이너스 0분의 베타 제곱이니까 베타분의 베타 제곱. 그래서 얘는 베타가 나와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 아니냐라는 거지. 야, 이거 좀 숫자가 더러워지네. 왜냐면 이렇게 가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값이야. M 값. 그러면 M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린 여기서 베타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M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네. 저 MX 플러스 EM 아니에요? 어디요? 아, 여기 플러스였어요? 아, 이런 맙소사.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게 틀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갔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 베타를 뭐라고 말하죠?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하니까 지혜야. 요 베타는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지? 넣을 수 있어. 그럼 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m분의 1을 넣으면, 자, 넣어볼게. m제곱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2m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 가십니까? 우리 지금 뭘 찾으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양수 m값이니까 여기서 양수 m값이 나오나 봐. 좀 더럽게. 왜? 저 분모가 꼴배기 싫지? 방법은 없어요. 진짜 저거 m제곱 곱해야 돼요. 그럼 1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 세제곱은 0이고 음수 좀 다시 곱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혹시 이게 인수분해 되냐라는 거야. 얘들아, 딱 봐도 뭐 넣었더니 바로 0돼. 그러면 1 m-1 2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이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자 이거 물어볼게. 혹시 요거 인수분 이거 무슨 근 같지? 판별식 한번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써봐도 허근 나오지. 그러니까 이쪽은 필요 없고 m값은 뭐야? 여기서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무슨 값 찾으랬어? 선생님 양수값 찾으래요. 그럼 우리 문제가 일단 당장은 없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땡큐 베리 감사. 여기서 m값은 1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거 진짜 한참 걸리네. 역시 1등급 플러스 답네. 자, 두 번째는 OQ 기울기랑 OP 기울기래. 자, OQ 기울기 아까 뭐 나왔지? 베타 나왔고 OP 기울기는 땡큐 알파 나왔어. 얘 완전 얘들아 땡큐다. 왜? 얘가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m 나와. 그럼 여기서 m값은 2분의 양수. 오케이. 야, 이거 의외로 또 빨리 끝났네. 둘이 뭐 하래? 두 근의 합. 그럼 답은 2분의 3 끝났나?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답은 그럼 2번이 정답인가 보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6번이요.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플러스가 안 붙었으니까 조금 쉬운가 보다. 자, 한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집중해 주셔야 돼. 현애 좀 이따가 마이쮸 줄게. 마이쮸 사왔어. 그 대신 졸지 마. 졸 거 다 졸고 먹으면 끝이 수연아. 그건 나쁜 새끼지. 그치? 오늘 수연이가 졸지 않는 방법을 오늘 찾아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저 앞에 졸음껌이 있네요. 근데 저거 있잖아. 졸음 올 때는 졸음껌이고 나발이고 진짜 졸라 졸려요. 근데 운전할 때 졸음껌 한 3개 씹거든요. 그래도 졸더라고. 그런데 언제 운전하다가 잠이 확 깨는 줄 알아? 사고 날 뻔했어. 그치. 눈을 떴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차는 가고 있을 때. 그때 있잖아. 등골이 갑자기 서늘하면서 큰일 났다. 요때부터는요 학원에 도착할 때까지 졸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잠 깨는 거 알려드릴게요. 진짜 조는 건 다 필요 없어요.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언제 딱 잠이 깨냐면요. 좀 이따가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 먼저 졸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약속한데 순간적으로 조용할 거야. 그럼 그 친구 아시죠? 딱 이렇게 있다가 딱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해. 이게 지금 수업 내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내 목소리는 안 들리고 고요해. 그 살짝 눈을 떠서 옆을 쳐다봤는데 한 눈깔 한 20개가 뭔가 느껴져. 레이저가. 요 때부터 이 새끼 잠 안 와요. 등골이 서늘하면서. 아셨죠?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6번 보시면, 자, 일단 A 값의 범위를 알려줬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그래 놓고, 실수 A에 대해서, 야, 근데 이거 뭔가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0의 그래프와 누구와의 거리? Y는 2X 얘들아, 이거 혹시 맞으신 분 6번? 이거 혹시 근데 맞았는데 혹시 이거 진짜 떠올랐어요? 그 과정이? 아니야? 아 그래? 잘 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푸는 방법을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원방에서 똑같이 나오고 모든 함수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지금 보면 얘들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축이 A, 대 A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과 3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어떤 축을 가진 2차 함수야.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축이 A야. A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만 있어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얘들아, 수연아 잘 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벌써 몇으로 고죠? 1로. 그리고 Y절편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직선 대충 그려볼게. 이렇게 Y는 2X-4 A. 근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요 위에 점 하나 잡고 요 직선까지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긋는다 그랬지. 이 거리가 가장 뭐 할 때 찾아달래? 최소값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설마 이런 질문하는 애는 없겠지? 선생님, 얘랑 안 만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라는 거야. 근데 이하나, 얘네 둘이 만나면 거리가 무조건 최소값이 몇이겠니? 0이겠지. 근데 0이 아니라는 건 얘가 지금 안 만난다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 요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와 직선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가 줄자를 잡고 같이 돌아다녀. 이쪽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어.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난리 났어. 이 줄자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일 것 같아, 수연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디쯤에 와 있을 것 같아? 뭔가 이쯤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냐? 바로 어딨어? 요 주황색깔 있지? 요 주황색. 요 주황색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요거.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면서 얘랑 띵 하고 만나는 거야. 바로 이 만나는 지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어떨 거다? 가장 가까울 거다. 이게 바로 최소값 FA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게 가장 가까우려면 첫 번째, 이 주황색도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플러스 Y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가? 선생님, 그럼 이 점을 제가 어떻게 찾는데요? 요 점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미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 점을 안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선생님, 그럼 요 Y절편만 찾으면 이 직선부터 이 직선 위의 점 아무거나의 거리를 구하면 정답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나는 이 K만 찾으면 정답인데 이 K를 어떻게 찾을 거냐인데, 얘들아, 우리 1학기 때 2차 함수 파트에서 2차 곡선이 직선이랑 접하고 있어. 그럼 교점이 한 개란 소리니까 결국 이 2차 곡선과 이 직선의 판별식은 뭐가 나와야 돼? 0.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둬볼 거야. 자, 요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2차 곡선이랑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0이랑요 2x 플러스 k를 같다고 둬볼게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묶어볼게요.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10 마이너스 k는 0. 요거 2. 그래놓고 선생님, 얘는 판별식이 0 나와야 되니까요, 짝수공식 좀 써볼게요 라는 거야. 그럼 짝수공식 써봐라 이거야.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거야. 0 되라 이거야.
그럼 우리 지금 뭐 찾으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 K 값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지 마시고 K는 얘 싹 다 넘기세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이 K를 여기로 갖고 오는 순간 이 직선은 Y는 조금 더럽지만 2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라는 직선이 될 거고 이 직선과 요 직선 위의 점 아무거나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정답이야. 그게 최소가 FA라는 거야. 이해가?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점을 잡고 요 직선과 거리 구하면 안 될까요? 자, 이 위에 점 이쁜 거 보여요? 작살나죠? 여기가 낫겠죠? 뭐 예를 들면 0, 마이너스 4가 훨씬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싫은데요? 전 2A, 0 잡을 건데요. 그건 네 멋대로 하세요. 그건 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FA를요. 지혜가 하는 대로 할게. 요 위에 점 너 뭐 잡을래? 그렇죠. 그럼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 지혜는 2A, 0을 넣자고 했습니다. 자, 2A 넣을게요. 2A 넣으면 4A.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2A 넣으면 4A 플러스 2A. 그리고 어차피 0이니까 없어지니까 플러스 9. 요게 바로 FA야. 지혜야. 이해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분모는 이미 몇으로 고정이에요? 루트 5. 그럼 요 새끼가 어떨수록 좋겠어? 짧을수록 제일 작은 거고 길수록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갑자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자, 그럼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 되죠? 요렇게. 그리고 절대값 씌워져 있다. 조심해라.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면서 1, 10이면서 위로 볼록이는 원래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무조건 지금 이거 무슨 값 찾는 거야? 최 대야 소야. 소잖아. FA니까 최소값은 FA이고 FA의 무슨 값 찾는 거야? 최대값이지. 그럼 얘가 FA 공식이거든, 흰 색깔이. 근데 무조건 꼭지점에서 최대값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야. 왜일까? 아니요. 문제에서 범위도 줬잖아요. 문제에서 범위를 줬으니까 이 그래프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보자고. 필요한 부분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즉 요 살아남은 범위에서의 절대값 붙였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절대값 붙이면 이 그래프가 다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우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값 중에서 제일 그냥 큰 값을 찾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야. 왜? 절대값 붙이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지혜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지 지혜야? 마이너스 1 넣었어. 마2 제곱 4 6 그렇지. 여기 6 여기 10 3 넣으면 뭐 나오지? 2 4 6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1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이해 가십니까? 문제가 뭘 찾아달래? FA 최대값인데 이거 답을 또 10이라고 적으면 안 돼. 분자가 10이야. 분자가 10이라고. 근데 밑에 분모 있었잖아. 루트 5분의. 그럼 루트 5분의 10이니까 답은 뭐가 나와? 2루트 5. 답은 5번인가 보네. 이해가? 이거 루트 10으로 이거 보기에 10 넣어주면 10 체크하는 새끼도 있을걸? 그리고 10까지 구하고 선생님 답이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했던 애들도 있었을 것 같아.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6번까지 끝? 진짜로? 자, 저번에 나눠드린 프린트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중상 해갖고 직선의 방정식 나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안 들고 왔어요? 집에 있어요. 안 들고 왔어요. 이렇게 편하게 말한단 말이야? 이 아줌마 어떡하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답 불러드릴게요. 아마 저번에 풀다가 갔던 것 같은데? 그치? 일단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다시 앞에서부터. 1번에 1번, 2번에 4분의 35, 3번에 5번, 4번에 5, 5번에 1번, 6번에 5,
없어요? 7번에 4,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1번, 11번에 마 2 이상 1 이하, 12번에 일반형으로 써도 되고 표준형으로 쓰셔도 됩니다. 일반형이면 4x 플러스 y 플러스 9는 0이고요. 표준형으로 쓰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입니다. 13번에 4번. 저는 일단 숙제를 한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자기 시간 할애해서 한 거니까. 이제 안 내신 분들은 이제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하시면 돼요. 알았지, 재원아? 자, 가볼게. 자, 번호 랜덤으로 던지세요. 8번이요? 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8번 좋습니다. 8번 좋아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8번.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 선생님이 과거 학원 경력 13년 돼가고 있으니까 13년 동안 참 모든 학교에서 참 다 내요.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숙문이 됐든 다 냅니다. 8번은. 자, 8번 한번 가볼게. 일단 선생님은 니은 모양이죠. 어쨌든 좀 뚱뚱한 니은 모양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좀 뚱뚱한 니은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좌표 좀 쓸게요.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여기가 4,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0,3. 그리고 여기가 0,1. 그리고 여기가 4,1. 일단 필요한 것들만 썼어요. 저거 말고는 필요한 게 사실 없고요.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자, 이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이미 어때요? 찐따예요. 뚱뚱하죠? 그리고 A를 꼭 지나야 되는데 A가 그럼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가 여기서 칼질을 딱 한 번 했는데 넓이가 2등분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툭 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요게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사각형이었으면 우리 저기 지혜야 어디 지나면 돼? 요 사각형? 중점이요? 네? 대각선의 교점이죠. 네.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데 이게 혹이 좀 딸려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는 넓이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잘 봐. 여기에 가상의 선을 그어서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일단은 니은, 좀 찐따 같은 뚱뚱한 니은의 총 넓이 좀 한번 구해볼게. S1 넓이가 뭐 나와, 지혜야? 4, 1, 4. 그렇지. 더하기. 요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 나와? 10. 그래. 그래서 22가 나와. 그러면 나는 잘 봐. 동생이랑 저렇게 노란색처럼 생긴 케이크를 나눠 먹을 건데 몇씩 나눠 먹어야 돼, 이하나? 11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동생한테 그럴 거야. 야, 이제 내가 너한테 11을 띄워줄 건데 일단 난 모양이 더러우니까 너 일단 S1 먹어. 시키는 거야. S1 줘버려, 동생한테. 그럼 S1 넓이가 몇이었어? 4였잖아. 그럼 난 동생한테 몇만 띄워주면 돼? 7만 띄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벌써 동생이 갖고 갔으니까 나는 요 직사각형에서 7만 띄워주자고.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면 돼? 7이면 돼. 그럼 동생은 총 어쨌든 먹은 게 11이잖아.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 동생이 11을 가져가도록 요 문제가 못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A를 무조건 지난다는데 A는 10,0이거든. A가 10,0이면 일단 이 하나. 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지? 기울기를 알아 몰라. 그리고 하지만 10,0을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이제 동생한테 몇 띄워주면 되냐면 11 띄워주면 되니까 지혜야 요 가로 길이가 몇이지? 요 삼각형에? 6 곱하기 높이를 h라고 두면 11은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h니까 h가 몇이면 돼? h 미안 11이 아니지 7 띄워줘야 되지 7. 오우씨. 그럼 h가 몇이면 돼? 그렇지. 그러면 요 점은 최소한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4 컴마? 3분의 7. 그럼 얘가 4 컴마 3분의 7을 뭐 해야 돼? 지나가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바로 4 컴마 3분의 7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4 줬어. 3분의 7은
4 주면 마이너스 6m. 따라서 여기서 m 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8분의 7이 나오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랬어? 오케이, 기울기 답 4번인가 보네. 그래서 이렇게 찐따 같은 모양이 나오면 톡 튀어나온 걸 먼저 주고 나머지만 잘라서 던져주면 돼. 자, 다음 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다음 또 13번. 라스트 문제인가요? 13번이. 이 문제집의 라스트라는 겁니다. 질문의 라스트가 아니라. 질문은 더 하셔도 돼요. 난 여러분들을 재수 없이 대학 보내고 싶어요. 알았죠? 재원아? 또 심각해지네, 표정 졸려가지고.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잠 깨지? 이건 참 난제야. 쌤이 노래 불러주세요. 근데 노래 부르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또 한때 난리가 나. 선생님 옛날에 대학생 때는 춤도 진짜 잘 췄어요. 선생님 옛날에 춤 못 췄냐면 선미 24시간이 뭐죠? 선생님 굉장히 그런 거 잘합니다. 제가 막 그때 당시에 동아리 춤 동아리 회장들 불러갖고 나 트레이닝 시키고 그랬어. 어쩔 수가 없었어. 학생회장을 하면 그런 걸 해야 돼서. 선생님 또 난리도 아니야. 수현이 표정이 안 좋은데. 자, 가보도록. 13번 가볼게. 자, 일단은 직선 한번 봐볼게. y는 m,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얘들아, 학교 시험은 이렇게 안 준다 그랬어. 저 전개해 놓을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m 값으로 묶었으니까 기울기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무조건 마이, 마1을 지난다야. 사람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듯이 직선도 무조건 꼭 지나는 점 하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볼게. 요런 직선이 있는데 이거 정말 난이도 하하하하 문제네요. 자, A가 2,3입니다. 그리고 B는 4,0이에요. 선분이라 쓰니까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마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알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라는 거야. 근데 저 파란색 선분이랑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마지노선만 생각하면 되잖아. 바로 이 끝점 지나갈 때랑 이 끝점 지나갈 때의 사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콜라면 안 돼요. 사이다. 아셨죠? 자, 가보도록 할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두 점 사이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해야겠지. 자, 2,3 넣을게요. 2 넣었더니 3 나왔대. 3 넣으면 4는 2 넣었으면 4m. 따라서 m 값은 1. 어떤 게? 요게. 그리고 4,0 넣어볼게. 4 넣으면 6m은 1. 따라서 m 값은 6분의 1. 그게 언제? 요럴 때. 그럼 요 두 직선의 사이 값이 되면 되니까 6분의 1부터 m 값은 1까지인데 그 점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문제가 1까지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없어요? 몇 번? 2번 미안한데 저번에 했는데 내가 다시 너만 따로 해줄게. 2번에 저번에 했죠? 하고 아마 끝났을 거야. 3번 이제 진짜 지겹다 얘들아. 3번은 진짜 내가 이거 그냥 내 모든 거 다 걸고 학교 시험에 나왔었고 나온 다음에 이거 무조건 P값도 구하라고 할 거야.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그럼 자, 우리 한번 개념진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오늘 안 오는 새끼들이 진짜 박예솔 단합대 수업 오서진 등 이런 그놈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더 개념 블랙 라벨 펴주시면 되고요. 야, 근데 단합대회가 단합이 돼요? 또 친구끼리끼리 또 단합만 되겠지 뭐. 그치 지우야? 아니 학원에서도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친구들하고 해봤자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만 말하겠지. 야,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단합대 할 때 돈은 누가 내? 헉, 진짜? 왜? 그럼 뭐 먹어? 수연아, 뭐 먹었어? 선생님하고 단합대 할 때? 저 이번 연도에 못할 것 같은데. 불쌍하다.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잠깐 원방 좀 한번 훑고 갑시다. 자, 집중합시다. 재수합니다. 선생님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막 뭔가 악담 겸 재수할 거야, 삼수할 거라고 하지만 진짜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제가 이전 학원이 진짜 큰 학원이었거든. 한 학년에 1,800명 있었어요. 한 학년만, 1학년만 1,800명.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선생님 시험 대비할 때 학교가 62개였어요. 너네 여기 근처에 대동세무고라고 알아요? 모르나? 그 학교에서도 왔어요. 대동세무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경기외고, 서울외고까지 다 있었던 학원인데 거기에 선생님이 교무부장 맡았을 때 학원 플랜카드를 뭘 걸었는지 알아? 애들 공부 그 자극 그 명언으로 고1 버릇 고3 간다였어요. 고1 습관 그대로 고3 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얘들아 뇌가요 진짜 똑똑한 게 한 3일에서 한 5일만 똑같은 짓 하잖아요. 그럼 뇌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지혜. 나 지금부터 졸아야지. 이걸 한 3일만 해보세요. 아마 말 안 해도 이 시간대에 졸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3일에서 5일입니다. 똑같은 짓 해보세요. 재원이처럼 고개 삐딱하게 해가지고 3일 정도만 수업 듣잖아요. 이제 나중에 가면요. 이제 시간이 올수록 고개가 꺾여요. 자긴 꺾이기 싫은데 뇌가 꺾어 자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원해방정식 가볼게요. 저번에 한 거 빨리빨리만 훑을게. 원해방정식에서 저번에 배운 게 표준형하고 일반형이었는데 표준형은 보자마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형은 그걸 다 전개해 놓은 요런 식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했다. 근데 원방은 신기하게 일반형으로 두고 푸는 문제는 진짜 최대 맥스 한 문제 정도밖에 없다. 뭐? 3점을 지나는 원해방정식. 3점 던져주고 그 3점 지나는 원해방정식 세워줘라고 하면 일반형을 제일 많이 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표준형을 많이 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방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 원해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중심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요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뭐여야 된다? 바로 0보다 항상 큰 실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음 원해방정식이 뭐 되도록? 존재하도록 이라고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2차 계수도 뭘 줄 거다? 미지수 줄 거다. 그래서 뭐 여기 3-2a x제곱 플러스 y제곱 블라블라블라는 0 이렇게 일반형을 주면 여러분은 얘가요 원이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1번 바로 요 앞은 무조건 1 나와야 된다. 얘가 물론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마이너스 1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은 늘 1이어야 되니까 3-2a가 1이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이제 막 완전 제곱식으로 표준형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뭐 b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원이 되려면 이 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b제곱은 16보다 크다, b는 4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원에 저번에 배운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또 배워야 되는 게 이제 현이죠. 현. 사실은 이제 위치관계에서 나오는데 위치관계랑 상관없이 먼저 현부터 설명할게. 내가 줄이 있는 악기를 현 악기처럼 동그란 구멍에 줄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라는 게 지나갔을 때 바로 요 만나는 점 A점과 B점 요 A, B를 선분 A, B라고도 하지만 얘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요 부분만 현이라고 하면 요 현에는 어떤 성질이 같이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현의 성질 첫 번째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현의 꼭지점, 끝점까지 이었을 때는 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그 원의 중심부터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는 수직 2등분 된다가 바로 현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요, 잘 보세요. 현의 길이는 대부분 L이라고 많이 주거든요. 랭스. 그리고 요거 잘 안 해요. 요건 그냥 높이 H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볼게. L, H, R. 요 세 가지 갖다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알려줘도 뭐 할 수 있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죠. 왜? 뭐를 써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요, 주로 뭘 제일 많이 구하라고 하냐면 H랑 L이에요. 근데 H를 더 많이 구하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L 길이는 어차피 AB 길이의 절반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썼을 거야. 절반 2로 나눠서. 반지름은 문제에서 줬을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H 구할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이 H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학교 시험에서는 H를 많이 구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저 H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H를 구했으면 이 H는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직선 AB와 원의 중심 사이 거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H를 피타고라스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H는 어떻게 찾을 수도 있어? 원의 중심이 A, B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이라는 게 있으면 바로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갖다가 구할 수 있다. 그럼 대부분 요 r 값이 미지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심은 2,1이었는데 갑자기 요 직선을 뭐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줘버려요. 그래 놓고 갑자기 현의 길이가 10이야 라고 줘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는 5고요. 반지름이 만약에 선생님 7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49에서 25 빼서 뭐 나오면 돼? 24. 그럼 이 h가 루트 24니까 바로 이 직선과 요 점까지 거리가 루트 24다 해서 k 값을 찾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직선 주고 원의 중심 준 다음에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으면 너가 피타고라스로 요거 찾아서 요거에 또 2배 하는 것까지도 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을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요 현 다음에 요 앞에 글자가 2개 더 붙어요. 땡땡현. 무슨 현 붙을 것 같아? 바로 공통이란 말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현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공통현이어도 현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일단 현의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울게요. 근데요, 이게 되게 소름 돋게요. 1학기 때 벌써 했어요. 1학기 때 어디서 연습했냐면 여러분들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어요. 우리 아까도 벌써 문제 풀 때 풀었는데 2차 곡선과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2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린 저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뭐로 바꿨어요? 교점의 개수로 문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1개예요. 교점이 2개예요로 바꿔서 우리는 바로 이 2차식을 fx라고 하고 직선을 gx라고 놨을 때 fx와 gx를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방정식의 무슨 값? 판별식 같다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인해서 얘가 2개 얘는 1개 얘는 없다로 판단했던 게 사실 1학기 때 시험 범위 문제였죠.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요 요거 할 때 만약에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것도 맞는데 사실 우리 수학에서는요 y 대신에 뭐라고 써요? y 대신에 fx 또는 gx라고 쓰죠. 그럼 얘도 엄밀히 따지면 잘 봐. 요 2차 함수를 y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볼게. 이렇게 줬어.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줬어. 얘네 둘이 2점에서 만나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냐면 두 식을 같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요 y나 요 y나 같은 y니까 요 y 자리에 요 y를 뭐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에다가 식을 대입해서 두 식을 같다고 둬서 넘겨서 판별식 썼잖아요. 이게 원방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요. 왜? 선생님, 이 얘를 어떻게 얘한테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두 식을 같다고 둔 거로 더 해석하는 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2차와 직선일 때는 두 식을 같다고 두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원에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요. 이하나? 졸면 안 돼요. 자, 보면 재원은 안 돼요. 자,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두 식을 같다고 둘 수 있나요? 없어요. XY가 2차식과 1차식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교점의 개수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두 식을 같다라고도 두는 것도 맞지만 대입한다고도 맞기 때문에 바로 요 y 대신에 요 직선을 뭐 하자? 대입하자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어? x-4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은 16. 그럼 얘는 x에 관한 몇 차식이 돼요?
2차식. 그럼 갑자기 무슨 범위로 바뀌어요? 1학년 1학기 범위로 바뀌는 거야. 2차 함수 문제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 문제로. 그럼 우리 또 이걸 뭘 쓸 거예요? 바로 판별식 쓸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갖다 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를 1차로 다운시켰더니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벌써 예시 든 것만 해도 살짝 겁나는 게 뭐예요? 겁나는 거 하나 있어야지. 선생님, 대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와, 이거 어떻게 전개해요? 항 3개짜리. 심지어 직선이 제가 기울기 루트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루트 2x 플러스 k예요. 여기다 넣어서 얘를 제곱한대요. 와, 이거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풀이가 2가지가 존재해요. 자, 첫 번째, 방금처럼 직선을 원에 대입한다라는 게 가장 국룰적인 풀이입니다. 1번은 직선을 원에 대입. 근데 이렇게 푸는 경우가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학교 시험 10문제 나왔다고 치면? 한 문제. 아니야, 0문제라고 할게. 안 내요, 학교 시험에서. 이거 왜 대입해서 푸는 걸 안 좋아하냐면 방금도 말했잖아요. 넣었더니 식이 더러워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 직선을 원에 대입하는 경우는 식이 깔끔. 식이 깔끔해야 넣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원도 너무 이뻐. 중심이 0,0이야. 직선도 너무 이뻐. 뭐 x 플러스 k야. 요거 넣을만 나지. 요거 여기다 딱 넣어갖고 x 플러스 k 제곱해갖고 x에 관한 2차식 만들어서 판별식 쓸만 나지. 요 정도면. 학교 시험에 안 준다고 근데. 이렇게 넣어서 풀 만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면 이제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럴 때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로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이 방법 몰라도 될 정도겠지. 이 방법 몰라도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 시험은 저 방법이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아, 참 어떻게 해야지 잠이 안 올까? 재원아, 힘들지? 어쩌을까? 수연아, 어떻게 하면 잠 안 올까? 막 공부하고 싶으면 근데 의지가 안 타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너네들 파티 해주고 싶어. 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현타 오는 게 뭘까? 파티를 했는데 다음날 또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인 각서를 쓰면 내가 파티할게. 성대하게 할게. 자, 파티를 할 거야. 성대하게 할 거야. 막 뭐 엽떡이고 나발이고 애슐리 가고 아침, 점심, 저녁 파티해 그럼. 알았지? 근데 다음날 잔다. 그대로 토해야 돼. 소화된 거 토화되기 전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성대하게 할게. 왜냐면 나도 뭔가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막 지혜가 꾸벅꾸벅 줘라. 그럼 지혜한테 좀 더럽지만 통 하나를 줘. 지혜야, 여기에 너가 어제 먹은 거 그대로 담아와. 그럼 지혜는 화장실 가서 조리를 하고 있겠죠. 아니, 맞잖아. 내가 말했잖아. 나는 해줄 수 있어. 아니, 그거 해주는 거 뭐 꼴랑. 야, 15명이 안 주는데 10만 원이면 된대.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나 투자할 수 있어. 야, 15명인데 한 명씩 해봤자 뭐 2만 원, 3만 원밖에 더 돼? 그치? 근데 이 새끼들은 먹고 잔다고. 그럼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그대로 토해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결국 자는 건 뭐를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배째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째야지. 실제로 째야지, 어떻게. 맞잖아. 먹고 자는 거 너가 사준 건 알겠는데 뭐 어쩔 건데 배째. 난 지금 졸려. 배째. 그럼 나는 친히 가서 째야겠지. 그러니까 모든 법적 다툼과 그리고 이제 생명을 담보로 우리 서로 각서를 쓰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파티하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엽떡 먹고, 점심에 마라탕 먹고, 저녁에 고일패 가고. 할 수 있어. 내가 100만 원이 나도 내가 사줄게. 근데 다음 주에 만약 졸았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나오든가 진짜 배를 째든가. 그것만 해주면 돼, 수연아. 알았지? 야, 뭐 그게 뭐 어렵다고. 니네들 안 준다는 조건 하에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현타가 와서 그래요. 자, 가볼게요. 자, 이제 만약에 원도 더럽고 직선도 더러워서 대입해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기하적으로 먼저 접근 좀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은 이렇게 있겠죠? 안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 두 점에서 만나든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대입해서 못 풀어. 너무 더러워서. 그럴 땐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서 요 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죠.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럼 잘 봐.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각 직선까지의 거리 좀 체크해 볼게. 아니다, 미안. 노란 색깔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해 볼게. 반지름. 이 노란 색깔이 반지름이야. 자, 주황 색깔이 원의 중심부터 안 만나는 직선까지의 거리야. 파란 색깔이 원의 중심부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까지 거리야. 빨간색이 원의 중심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까지 거리야. 자, 이제 우리는 노란색 반지름과 안 만나는 주황색, 한 점에서 만나는 파란색, 두 점에서 만나는 빨간색 사이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첫 번째. 딱 봐도 안 만나면 반지름보다는 직선의 거리가 더 머네요. 그래서 바로 안 만난다는 얘가 더 클 거야.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났을 땐 반지름이나 그 직선까지 거리나 똑같네요. 두 점에서 만나면요, 반지름이 더 크네요. 그래서 바로 반지름 길이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갖다가 안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언제 쓸 수 있다? 모든 직선과 모든 원과의 위치 관계선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방법 까먹어라. 까먹고 그냥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왜? 원 깔끔하면 더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좋지 뭐. 앞에 거 제곱도 앞에 제곱에 0,0 넣으면 y절편밖에 더 남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배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잠깐 개념책 좀 봐볼게요. 개념 설명만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 문제 풀면서 시작할게. 그래서 94쪽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다. 근데 위에 판별식을 이용한, 요건 언제만 쓸 수 있다? 직선과 원이 너무 이쁠 때, 너무 깔끔할 때 쓸 수 있고, 밑에 개념 5번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건 언제 쓸 수 있다? 모든 원과 모든 직선 사이의 관계일 때는 다 나타낼 수 있다. 뒷장 넘어가 볼게. 자, 한 걸음 더 하면 딱 수업 끝낼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보면 이게 교육과정 외거든요. 근데 내요. 이걸 냅니다. 근데 어디만 내냐면 다행히도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모양만 내냐면 맨 오른쪽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만 내요. 이 대부분은. 이게 왜냐면 교육과정 외인데 첫 번째 거, 깜짝이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있죠. 첫 번째는 안 만난다고 두 번째는 접한다잖아요. 요건 잘 왜 안 내냐면 이건 진짜 이 교육과정 개념이 좀 필요한데 사실 맨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공통현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이건 그냥 요것만 알려줄게. 원 두 개가 그냥 개념 설명할 테니까 듣고 흘려도 돼.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는데 바깥에서 만난다 해서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죠? 외접이라고 해요. 두 원이 외접한다. 그리고 두 원이 포개진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원이 요 안에 들어가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내자 써서 무슨 접? 내접이라고 불러요. 근데 내접은 진짜 찐으로 안 내요. 얘는 지금까지 자사고 때부터도 안 냈어요. 여기서 진짜 출제 가능성 높은 건 당연히 얘가 원탑이고요. 그 다음 얘 가끔 냅니다. 얘는 왜냐면 그냥 접한다는 워낙 뻔하니까. 근데 얘도 진짜 안 내요. 얘도 지금까지 자사고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얘부터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줄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원에 반지름을 하나를 R1, 하나를 R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D예요. 디스턴스. 그럼 얘들아, 벌써 안 만나려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가 두 반지름 더한 것보다 어때야 돼요? 크면 돼요. 그럼 안 만나겠죠. 그럼 접할 때는 딱 봐도 언제겠어? 이게 D야.
근데 이게 R1이고 이게 R2야. 그럼 딱 봐도 D가 누구랑 누구랑 같아? R1이랑 R2 더한 거랑 같은 거야. 너무 뻔하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얘는 굳이 R1과 R2 둘이 더한 것보다 작고 둘이 뺀 것보다 크다 이런 부등호는 안 나오고요. 그냥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자고. 우리가 바로 두 원이 만나는 요 두 점, 그리고 요 직선. 요 직선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직선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이 원 입장에서도 얘는 현이네. 요 원 입장에서도 얘도 현이네. 그럼 이 직선은 두 원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이네. 그래서 얘를 바로 공통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얘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두 원의, 이거 좀 이따 할 거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면 제가 샤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원 하나를 그릴 수 있어요. 빨간 색깔. 요 빨간 색깔을 또 뭐라고 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요 이 그림에서 무려 3가지 물어봅니다. 공통현의 길이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제일 작은 원이 뭐야? 얘는 또 신기하게 최소만 물어봐요. 좀 이따 왜 최소값만 물어보는지 알려줄게. 그 원이 가장 작을 때를 왜 찾는지. 아무튼 그래서 얘는 진짜로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얘는 그냥 그 그림 자체를 이해하되, 얘들아 그 밑에 있는 부등호 외울 필요 없어. 거기 밑에 보면 둘이 뺀 것보다 둘이 더한 것보다 사이에 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 대부분의 교육과정 외에는 일단 무조건 배척하는 거. 근데 얘는 공통현 때문에 나오니까 요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채연아, 오자마자 쉬는 시간이야.